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할 말이 없었다. 침묵이 관계를 파괴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마주보며 살아가지만 정작 서로의 진짜 마음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한 부부의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관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년 결혼 생활의 침묵이 위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상담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온 이 중년 부부를 보면서 상담사는 수많은 부부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더는 말할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소통의 단절과 감정적 고립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누었던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난 거리감이 문제였어요. 이 부부는 결혼 18년 차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한 집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의 속마음은 단 한 번도 꺼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부들이 겪는 함정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TV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TV를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TV는 그에게 있어 현실 도피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냉소적인 말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했던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꼬는 방식으로만 감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침묵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과 포기, 그리고 소통에 대한 절망이 만들어낸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부부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생활의 큰 문제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도의 문제도 아니었고 경제적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대화의 단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문제를 찾을 때 큰 사건이나 명확한 갈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소통의 부재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꺼내면 괜히 싸움 날까봐 그냥 참고 참았어요.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갈등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갈등을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당신도 힘들지 그 말 한마디 해줬으면 됐어요. 이 말은 정말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힘듦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간단한 말조차 건네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위기는 대부분 말하지 못한 말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간과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 대신 나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직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서의 진정성과 연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때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그랬구나 한마디만 건넬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단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매주 상담에 오셨습니다. 상담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그들은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한 번에 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약함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남성으로서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내도 자신의 냉소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편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순간이 왔어요. 3달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요. 이 한마디는 1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마움, 사랑,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상담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큰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일상적인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힘들지? 라고 물어보는 것,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소통의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부부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특별한 소통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소통에 대한 수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작은 변화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작은 변화에 큰 힘입니다. 남편이 힘들다고 말하고 아내가 그랬구나라고 답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관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변화를 위해 큰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소통의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남편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사회적 기대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취약한 모습을 나눌 때 생깁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공감의 치유력입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단지 당신도 힘들지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침묵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오해와 상처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침묵이 길어질 때는 그 원인을 찾아보고 소통의 통로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8년 동안 쌓인 문제가 3개월 만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든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침묵의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에게 한마디 더 건네보세요. 힘들지? 고마워, 사랑해 같은 간단한 말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같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어떤 작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